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는 사람. 그들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비추는 거울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요. 어떻게 당신의 정신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들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웁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혼란은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어둠은 빛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보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혼란을 정돈하려고 애쓰고, 어둠을 외면하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라고요. 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 이것들이 모두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고통을 피할수록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혼란을 정리하려 할수록 더 큰 혼란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억눌러온 그 분노를, 당신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질투를, 당신이 감추려고 애썼던 그 두려움을, 그것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더 어두운 곳에 숨어서 당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과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부정합니다.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을 인정하는 것, 당신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당신 자신의 이미지를 부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안에도 악함이 있다는 것을, 당신 안에도 잔인함이 있다는 것을, 당신 안에도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빛만 가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어둠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도 나야.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통합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당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포용하는 것.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니게 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 밝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당신의 어둠을 부정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혼란을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강한 이유는 그들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불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편안함 속에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고통 속에서 강해집니다. 혼란 속에서 강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을 마주하세요. 당신의 어둠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그것이 무섭다고요? 물론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평생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다가 결국 그것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공주는 왕자에게 구출당합니다. 영웅은 백성을 구합니다. 신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연인도 당신을 완전히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과정을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당신이 되는 것.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 하지만 이것은 외로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승인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당신 자신이 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왜 평범하게 살지 않는가? 왜 남들처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인정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화해라는 것을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당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 탓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외부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외부에서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이것들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왜 이것들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 삶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인가?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다른 길을 걷는 용기를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이것을 넘어서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혼자 서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난이 넘쳐나고 비판이 넘쳐나고 분노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마주한다면,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도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단의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것들은 사회가 우리에게 준 규칙입니다. 이것들은 집단이 우리에게 강요한 도덕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도덕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왜 이것이 옳다고 정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단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단이 항상 옳을까요? 역사를 보세요. 한때 정당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요.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도덕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큰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도덕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잘못되면 당신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규칙을 따랐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모두가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길을 만든다면, 당신만의 가치를 창조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선택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고독입니다. 그들은 집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엄청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의 규범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순수하게 당신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는 것. 하지만 이것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모든 규칙들을,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가치들을, 그것들이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준 것일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그것들을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냥 믿는 척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정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위협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진정 네 자신으로 살고 있니? 너는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니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사람을 피합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을 이상하다고, 오만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튀지 마라. 겸손해라. 조화를 이루어라. 이것들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힘을 억누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화롭지만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중하지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힘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여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성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과 대화할 때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진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정신이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당신은 위협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증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증거, 강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근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심리적 층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단 무의식에 갇혀 산다고요. 그들은 집단이 정해놓은 원형을 따릅니다. 그들은 집단이 만들어 놓은 신화를 산다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개성화된 사람, 진정으로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화를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단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작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해진 각본을 따릅니다.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이라도 멈춰서 물어봤습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인가?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멈춥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길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외롭더라도, 그것이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의질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까? 물론 무섭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무서운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 자신으로 만드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을 의식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진다고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강력한 정신의 핵심입니다. 의식입니다. 자각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고 따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든 순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모든 행동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집단을 맹목적으로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오해받았고, 때로는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더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루고, 지연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갑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변화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익숙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의 무언가는 죽어갑니다.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익숙함보다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안전함보다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은 영웅의 여정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당신은 익숙한 세계를 떠납니다. 당신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도전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시험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둠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보물을 찾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안정을 원합니다. 그들은 확실함을 원합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삶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삶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삶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기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중심,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요.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자아와 자기를 혼동한다고요. 자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입니다.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올 때 중심은 고요합니다. 주변은 혼란스럽지만 중심은 평화롭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들 내면은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은 무감각과는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이 그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의 주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들은 슬프면 슬퍼합니다. 그들은 두려우면 도망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화를 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칠지 맞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배웁니다. 특히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고, 울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억압입니다. 그리고 억압된 감정은 결국 폭발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통합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당신의 빛과 어둠, 당신의 강함과 약함,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당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실수합니다. 그들도 넘어집니다. 그들도 아픕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들이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약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실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두렵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강한 사람도 아픕니다. 강한 사람도 두렵습니다. 강한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차이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강력한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당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살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용기를 내서 당신만의 길을 걸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구원과 의미 창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집단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미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에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나 자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정신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그의 삶 전체를 바쳐서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어둠을 마주하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세요. 당신 자신을 통합하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당신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조금씩 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신은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요.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그리고 당신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 자신이 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진실을 살 용기를 내세요. 당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순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작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안전하게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에게 의미를 줄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만 내디디면 다음 걸음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음도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당신의 어둠을 마주하세요. 당신의 진실을 인정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지세요. 이것이 당신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강력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당신처럼 용기를 내고 진실을 선택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한 명입니다. 당신은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진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어둠을 마주하세요. 당신의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이 될 용기, 당신의 진실을 살 용기, 당신만의 길을 걸을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